야, 진짜 이 근처에 떨어진 건 맞아? 마지막 촬영 장면 보면 여기가 분명하긴 한데. 나는 말끝을 흐렸다. 동아리 부장인 현규가 인상을 쓰며 머리를 푹푹 긁었다. 그야 속이 쓰릴만도 하다. 간신히 타낸 쥐꼬리 많은 동아리 예산을 모두 투자해 만들어진 드론이 그 기념비적인 처녀비행을 시도하자마자 추락해 사라진 것이다. 이래서야 다음 기 예산 추진은커녕 당장 내일부터 동아리 존립이 위험할 판이었다. 야, 그 영상 다시 틀어줘봐. 드론의 GPS와 연동돼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몇 번이나 조작해보던 현규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는 심드렁한 얼굴을 하고 이미 몇 번이나 반복 재생한 그 영상을 스마트폰 화면에 띄웠다. 드론을 출발시키는 얼간이 같은 나와 현규의 얼굴이 점점 멀어지고 전기 모터의 소음과 함께 하늘로 떠오르는 화면. 단풍이 든 산을 크게 한 바퀴 도는 넓은 시야와 평범한 숲의 풍경이 보인다. 그리고 곧 뭔가 문제가 생긴 듯이 가벼운 동체의 파세움과 함께 급격히 고도가 하락하는 화면. 드론이 땅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렇게 추락한 드론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것은 나무에 기대어 뒷모습만이 얼핏 보이는 여성과 그 앞에서 그녀를 올려다보며 웃고 있는 듯한 남자의 실루엣이 끝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마지막으로 GPS가 끊긴 건 이 산이야. 올라가 봐야겠는데. 아우, 미치겠다 정말. 야양할 만한 장비도 안 가져왔는데. 현규가 슬슬 기울기 시작하는 해를 보며 푸념을 했다. 도심지에서는 드론 운행 제한이 있는지라 이런 한적한 곳까지 온 것이 후회스러웠다. 차라리 어딘가의 학교 운동장을 빌려 운행해 볼 것을. 부품들의 성능을 시험해 보겠다고 굳이 도시 외곽까지 나온 참이었다. 그리 높은 건 아니라도 산은 산이었고 이런 곳을 뒤지려고 들었다간 이미 오후에 접어든 시간상 단숨에 해가 지고 말 것이다. 한참이나 옥신각신 서로를 비난하던 우리는 결국 드론을 회수해야만 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이름도 모를 이 낯선 산은 생각보다도 험준하고 오르기가 어려웠다. 애초에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인적 드문 곳이라 그런지 등산로도 없어서 숫째 네 발로 기듯이 올라가야 했던 것이다. 더구나 드론이 촬영하던 영상은 마지막에 흐릿한 화면을 제외하면 모두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영상이라 탐색에 참고할 만한 건 로스트 직전의 GPS 코드뿐. 특별히 찾기 쉬울 법한 포인트라고는 없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산속에 적어도 사람이 있다는 것 정도? 어쩌면 사람의 흔적을 쫓아가면 마지막 장면의 인물을 만나 길 안내를 부탁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야, 여기 발자국이 있다. 현규가 소리친 곳을 향해 가보자 얼마 전에 찍힌 듯한 선명한 운동화 자국이 보였다. 대충 우리의 발로 가늠해 보니 사이즈가 제법 큰 것이 아마도 영상 말미에 웃고 있던 그 남자의 발자국인 것 같았다. 단서가 보이자 물 한 병 들고 오지 못한 산행임에도 그럭저럭 기운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아직은 해가 눈에 띄기 기울지 않았으니 어쩌면 밤이 되기 전에 드론을 찾아서 복귀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야, 근데 참 팔자도 좋다. 어? 뭐가? 아니, 마지막 영상 화면 말이야. 딱 봐도 프로포즈 중인 거잖아. 현규가 이죽거렸다. 과연 반쯤 잘리긴 했어도 남녀의 형상을 생각해보니 그런 구도였다. 아무리 봐도 여자의 키가 너무 크지 않나 싶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귀가 맞아떨어진다. 나무에 기대어 선 여자,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은 남자.
아마도 웃으며 반지를 꺼낸 거였을까? 그러게 부럽구만. 누구는 이 주말에 텁텁하게 남자놈이랑 산이나 타고 있는데 말이지. 누군들 좋아서 이러고 있겠느냐 말이지. 젊은 날을 기계와 함께 보내고 있는 우리로선 부럽게 짝이 없는 일이었다. 다행히 우리의 짐작이 틀리지 않은 듯 슬슬 눈에 익은 풍경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숲의 풍경이란 것이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도 상공에서 보던 각도가 있으니 그럭저럭 길을 분간할 만큼은 되었다. 곧 GPS가 마지막으로 찍혔던 곳까지 오자 목적지가 거의 손에 잡힐 듯 했다. 나보다 앞서 걷던 현규가 아타는 소리를 내며 앞으로 뛰쳐나갔다. 야, 저기 있다. 현규의 시선이 향한 곳을 보자 숲을 한 구석에 긁히고 부딪힌 자국이 선명한 드론이 나뒹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흙을 털어내고는 면밀히 드론을 살피던 현규가 곧 환하게 웃으며 손을 휘저었다. 생각보다 크게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과연 드론이 보냈던 영상처럼 공터 비슷하게 사이가 널찍한 관목들 사이로 유독 크게 솟은 나무가 보였다. 내가 다가가자 현규가 입가에 손을 올리며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야야, 아직 그 사람들 있나 봐. 방해 안 되게 후딱 내려가자. 현규의 손가락이 향한 그 방향을 바라보자 드론의 영상에도 찍혀있던 그 여자가 아직 나무에 기대어 선 모습이 보인다. 변죽좋게 웃으며 걸음을 옮기는 현규를 따라가려던 나는 순간 알 수 없는 기분에 사로잡혔다. 야, 잠깐만.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냐? 생각해보니 이상한 것이다. 드론이 추락한 것은 못해도 3시간 전이다. 그리고 여자의 자세는 물론 자세히 찍힌 건 아니었지만 대충 보기에도 영상과 똑같다. 3시간 동안이나 산속에서 똑같은 자세라고? 내 말에 뭔가 이상함을 느낀 듯 현규가 조심스레 나무로 다가간다. 분명 아무리 목소리를 낮췄더라도 우리가 시시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법도 한데,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다가간 소리가 들리고 있을 텐데 여자는 여전히 미동도 없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여자에게 다가간 현규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그는 가늘게 떨리는 팔로 여자를 가리키며 손을 벌벌 떨고 있었다. 황급히 다가선 나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여자는 나무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 푸른 손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진 여자의 목에 굵직한 밧줄이 감겨 나무에 걸려있던 것이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산을 올라오면서 보았던 그 발자국은 명백히 남자의 것임이 분명한 큰 발자국 하나뿐이었다. 그것도 마침 무언가 무거운 것을 들고 있었던 듯 깊게 패인. 나는 영상에 찍혀있던 남자의 웃는 얼굴을 생각하며 자각했다. 우리의 드론이 마지막으로 보내온 영상은 여느 커플이 서로에게 사랑을 속삭이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여자의 시체를 자살로 위장해 숨기고 있던 어느 미친 남자의 범행 현장이었던 것이다.